네, 이렇게 영호와 영숙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삼각관계는 결국 영호와 영숙은 사라지고 영철과 정숙만이 남았네요. 영호는 재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했던 현숙을 버렸죠. 대신 영숙을 선택했지만 처음엔 자신을 좋아했다던 영숙은 마지막 순간 다른 남자 영철에게 가버렸고요. 영숙은 재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에게 올인했던 영호를 버리고 영철을 선택했지만 처음에 자신을 좋아했다던 영철은 마지막 순간 다른 여자 정숙에게 가버렸습니다. 영철이 떠났음을 알고 영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숙은 5일차 늦은 밤에 영철을 만납니다. 영철과 이야기하면서 깨닫죠. 아, 이 모든 것이 평행이론이다. 영철이 나고 내가 영호였구나. 나는 영호를 거절했고 똑같은 방법으로 영철에게 거절당하는구나. 아, 내가 정말 영호였구나. 이렇게 느끼죠. 네, 이것이 엔딩까지 완벽히 똑같은 영호와 영숙의 평행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포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영호와 영숙의 평행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포방정식다운 과학 이론에 대한 리뷰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요. 평행 이론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평행 이론은 평행 우주 이론의 하위 버전이라고 하겠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측정하는 순간에 한 가지 상태가 확정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러 우주가 존재하는데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중 한 가지 우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죠. 어쩌면 다른 우주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법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시공간의 우주가 되는 거고요. 연애 프로그램처럼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삶의 순간에서는 이런 평행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그 어떤 평행 우주에서는 영철과 분식집 사장님이 애누리를 해주네 안 해주네 놓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데이트를 완전히 망쳐서 영철과 정숙은 그냥 서먹해지고 영철이 대신 영숙과 커플이 됐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영호가 슈퍼데이트권 100일장에서 영숙에게 표를 주지 않아서 영숙은 슈퍼데이트권을 따지 못하고 그래서 영철과 데이트를 못하게 되면서 관계가 끝나게 되고 대신 부담 없이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영호, 영숙 커플이 결혼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게 바로 평행 우주 이론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평행 이론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인터넷 밈에 가까운 약간 변질된 용어로서의 평행 이론인데요. 링컨이랑 케네디 인생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생일, 당선 연도, 가족 이름, 암살 상황 등등이 기묘하게 겹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건데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이상하게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오늘은 29기에서 제가 뽑은 평행 이론 커플 바로 영우와 영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연프방정식의 본방 리액션 리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5일차 밤에 영철이 심야 데이트에서 정숙을 선택했고 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죠. 영철의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던 영숙은 밤 늦게 영철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영철도 이렇게 됐다 나름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영숙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죠. 재차 의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깊어졌음을 고백했고 영철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영숙도 영철을 좋아하게 되니 결국 영호처럼 되는구나. 딱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숙이 스스로 깨달았는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영호님이랑 비슷하네요.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우와 영숙은 5일 동안 너무 비슷한 감정선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긴 했지만 하루 정도 굉장히 유사한 닮은 꼴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 시작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우와 영숙은 5단계에 걸친 감정선의 변화를 똑같이 겪게 됩니다. 물론 하루의 시차 정도는 있었지만요. 첫 번째, 화려한 시작. 두 번째, 오해와 선택. 세 번째, 라이벌의 등장. 네 번째, 자만. 다섯 번째, 새드 엔딩.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 단계부터 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인기남, 인기녀였던 영호, 영숙.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영호는 2일차 여자들의 선택 데이트에서 두 명의 여자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1일차 첫인상 때부터 선택해줬던 영숙, 그리고 2일차 아침 영호의 댄디한 옷차림과 다부진 체격에 순간 반해버렸던 현숙, 이렇게 두 명이었죠. 실제로 영호의 1순위, 2순위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숙은 3일차 남자들의 선택 데이트에서 두 명의 남자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2일차 데이트를 하고 왔던 영호, 그리고 2일차 밤에 잠깐 불러내서 대화를 나눴던 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은 영숙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 준 것에 무척 감동을 받았고요. 호감을 느꼈습니다. 영호와 영철, 실제로 영숙의 1순위, 2순위였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하루의 시차를 두고 두 명의 호감을 받았던 그들의 다음 행보는 오해와 성급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영호는 2일차 데이트 때 1대1 대화에서 영숙에게 자신의 1순위는 영호고 2순위는 영철이지만 둘의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 영호가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뜻이었죠. 영호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사실 아직 영철과 대화도 해보지 않은 단계였고요. 그날 밤 바로 영철과 대화를 하면서 영철에 대한 호감을 키웠어요. 본격적으로 영호, 영철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을 영호는 몰랐습니다. 반면에 영호에게 호감을 표현했던 현숙은 오히려 심쿵하는 정도를 넘어서 영호가 이상형이라고 표현할 만큼 영호에게만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영호는 3일차 남자들의 선택 때 현숙이 아닌 영숙을 고르고 공개적으로 영숙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현숙을 놓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영숙의 경우를 볼까요? 영철은 4일차 밤에 영숙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만나서는 눈처럼 보이는 비를 보여줍니다. 스스로도 감격했던 감동스러운 멘트로 영숙에게 확신을 줬죠. 영숙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영철은 그날 랜덤 데이트로 정숙에게 크게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정숙이 슈퍼데이트를 신청하면서 그 다음날 영철은 영숙, 정숙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영숙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호가 이미 현숙을 정리하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영숙은 4일차 저녁부터는 영철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영호와의 시간은 지루해하면서 차츰 실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 라이벌의 등장이죠. 탄탄해 보이던 내 러브라인에 변수가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영호와 영숙에서 시작된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사각관계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죠. 영호의 마음은 이미 영숙에게로 기울었는데 영숙에게는 영철이라는 다른 남자가 생겨버립니다. 3일차 남자들의 선택대가 되어서야 영호도 영철이 영숙을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영숙의 마음은 서서히 영철에게 기울었습니다. 랜덤 데이트가 있었던 4일차에도 1순위는 영호를 골랐지만 사실 속마음은 영철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영수에게 고백까지 했죠. 마음이 영철에게로 기울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영철은 정숙과 운명의 랜덤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랜덤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4일차 저녁이 돼서야 영숙도 정숙이 영철과의 데이트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고 정숙이 영철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라이벌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치명적이었던 다음 단계. 이들은 이렇게 라이벌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영호는 3일차에 영철이 등장했음을 알았지만 영숙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영철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철이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영호와 영숙 자신들이 빨리 서로 마음을 결정하고 최종 선택 모드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런 자만심을 바탕으로 4일차 밤에 영숙의 슈퍼데이트권을 영철에게 양보하는 큰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4일차에 정숙이 등장했음을 알았지만 영철의 마음에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정숙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숙과는 그저 랜덤 데이트를 했을 뿐이고 룸메이트인 정숙도 영철이 얼마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들었고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믿었죠. 영철과의 관계에서 변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자만심 때문에 5일차 슈퍼데이트 당시
사실상 영숙은 마음을 정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최종 선택에 가까운 고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영철을 다음 주자였던 정숙에게 보내주고 마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5일차 슈퍼데이트가 끝나고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죠. 영호가 3일차부터 올인했던 영숙은 3일차 밤부터 라이벌 영철에게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고요. 이제 영호에 대한 마음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영호에게 거절을 고했고 영호가 매달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4일차부터 마음을 빼앗겼던 영철은 4일차 랜덤 데이트 이후로 라이벌 정숙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고 이제 영숙에 대한 마음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철은 영숙에게 거절을 고했고 영숙이 매달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호와 영숙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사각관계는 결국 영호와 영숙은 사라지고 영철과 정숙만이 남았네요. 영호는 재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했던 현숙을 버렸죠. 대신 영숙을 선택했지만 처음엔 자신을 좋아했다던 영숙은 마지막 순간 다른 남자 영철에게 가버렸고요. 영숙은 재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에게 올인했던 영호를 버리고 영철을 선택했지만 처음엔 자신을 좋아했다던 영철은 마지막 순간 다른 여자 정숙에게 가버렸습니다. 영철이 떠났음을 알고 영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숙은 5일차 늦은 밤에 영철을 만납니다. 영철과 이야기하면서 깨닫죠. 아, 이 모든 것이 평행이론이다. 영철이 나고 내가 영호였구나. 나는 영호를 거절했고 똑같은 방법으로 영철에게 거절당하는구나. 아, 내가 정말 영호였구나. 이렇게 느끼죠. 네, 이것이 엔딩까지 완벽히 똑같은 영호와 영숙의 평행이론입니다. 네, 어떤가요? 두 사람의 행복, 두 사람의 감정선이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이 닮아있죠. 네, 끝나기 전에 저 노파심에 좀 첨언을 하자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평행 이론을 진짜 과학 개념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신기한 우연이었다. 영숙은 한 번은 가해자 입장에서, 한 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같은 일을 겪었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평행 이론 주장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먼저 우연과 큰 표본 효과.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연애 스토리도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솔로처럼 특히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더욱더 비슷한 이야기는 양산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한쪽 방향으로 바이어스 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평행 이론을 만들 때는 닮은 점만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부분, 닮지 않은 부분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더 닮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완전히 똑같네 라는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본능인데요. 패턴 찾기 본능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원래 이 규칙과 패턴을 본능적으로 선호합니다. 뭐 사람들을 혈액형으로 분류하거나 MBTI로 사람들 줄 세우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떻게든 패턴을 찾고 비슷한 부류를 인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비슷한 장면 서너 개만 이어져도 곧바로 이건 이거 평행이론이다.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사실 과학보다는 그냥 재밌고 기묘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프방정식의 29기 리뷰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컸던 시기였는데요. 28기 때에 비해서 영상도 좋아지고 실력도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29기 내내 석 달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롱폼이든 뭐 쇼츠든 합쳐서 영상 한 50개는 만든 것 같은데요. 구독자가 겨우 50명 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제 실력의 한계를 체감하는 시간이었고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너무 공을 들이면 지치니까 그냥 쉽게 쉽게 만들고 마음 편히 먹어라. 근데 제 성격이 좀 그렇지가 못해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만들자 하다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많아지니까 꼭 손이 많이 가는 영상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지난 6개월간 거의 돌을 닦는 심정이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출연자 하나 딱 골라서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뭐도 못하는 놈, 뭐 빌런,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영상 전 절대 만들고 싶진 않고요. 빡빡하고 힘든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망 이해합니다. 이런 막말 유튜버들이 그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꼭 그런 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는 솔로 출연자들도 전 국민의 욕바지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연프 방정식은 리뷰를 못하게 되는 그날까지도 그런 인민재판식의 출연자를 욕바지로 만드는 그런 리뷰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나름의 독창적인 컨텐츠로 사랑받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네,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